나는 베이스 못 치나 보다 하고서 그냥 갈 길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전거 탈 때 꽈당 넘어지면은 이제 아빠 놓지 말라 그랬잖아. 놀랍게도 넌 아빠가 안 잡아줬지만 200m를 혼자 주행했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성취감이랑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베이스 선생님 종비너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베이스를 내 몸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기본 자세를 배워봤고요. 효과적으로 왼손을 운지하는 법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걸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왼손이 내가 어떤 음을 낼지를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내는 거는 오른손이 동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손도 왼손만큼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요. 오른손으로 핑거 피킹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세상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선생님이 저 말고 또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발견하고 싶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지만은 제가 지금 취미 수강생만 50분이 계셔요. 근데 입시생 레슨과 취미생 레슨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수업 방식도 물론 다르겠지만 수강생의 연습량이 달라요. 그리고 수강생이 어느 정도 베이스를 익히고 왔는지도 정말 천지 차이예요. 입시생이면 뭐야? 자기가 혼자 막 취미로 막 하다가 나 이걸로 밥벌이 해야겠는데? 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마치 저처럼요. 중학생 때 저처럼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혼자 취미든 뭐 독학이든 간에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근력을 늘려서 오는 경우, 혹은 본인이 이걸 잘한다고 판단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좋은 과제와 바른 길을 알려주면 돼. 이거 해서 일로 가 하면 걔네들 그냥 지가 하던 대로 연습량 6시간 7시간 태워서 그냥 걸어가는 거야. 취미생들은 어떠냐면은 걷는 법을 몰라. 사족보행하는 영유아예요 아직. 그래서 길을 알려줘도 그냥 막 못 가요, 못 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취미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손 잡고 아장아장을 해줘야 돼. 아장아장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아장아장을 안 해주면은 지 혼자 그냥 막 사족보행하면서 막 어디 부딪히고 막 꽝 부딪히고 자빠지고 하다가 나는 베이스 못 치나 보다 하고서 그냥 갈 길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베이스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교양으로서도 취미로서도 아주 이상적인 악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뒤에서 잡아주는 역할인 거지. 아빠 놓지 마 이러면서 몰래 쓱 놓고 꽈당 넘어지면은 이제 아빠 놓지 말라 그랬잖아. 놀랍게도 넌 아빠가 안 잡아줬지만 200m를 혼자 주행했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성취감이랑 이런 걸 느끼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두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볼 거예요. 자, 어떻게 걷는지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오른손만 따로 떼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소리를 내야 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까지 착착착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서도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너무 좋은 선생. 우리가 오른손으로 줄을 당겼다가 일시에 놓으면서 줄의 진동을 일으켜서, 즉 소리를 내는 거를 오른손 핑거 피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 기타 애들처럼 뭐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거 가지고 매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그냥 테토남에 우리는 그냥 맨손으로 뚜벅뚜벅 걸어와서 그냥 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또 기타리스트 선생님들 와가지고 무슨 뭐 우리도 아르페지오 하고 농담이니까요. 너무 그렇게 또 과열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핑거 피킹을 하게 되는데 높은 확률로, 아니 거의 모든 인간은요 검지와 중지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피킹할 때 검지와 중지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줄에 닿는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고요. 줄에 닿는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렛대의 길이가 다른 거고, 결국에는 줄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검지로 피킹했을 때와 중지로 피킹했을 때 압이, 볼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륨이 달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가 연주하는 음들은 높은 확률로 200Hz 미만이에요. 근데 그렇게 초당 진동수가 낮고 파장이 긴 에너지가 큰 소리를 일관되지
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낼 경우에는 이 밴드 앙상블에서 조금 하체가 좀 부실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베이스는 풍부한 바디감과 밀도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관되게 좋은 밸런스로 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베이스를 좀 연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또 굳은 살이 생겼거든요. 어디 생겼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손의 가운데가 아니야, 가에 생겼어. 그 말인 즉슨 베이스를 바디와 손등이 수직이 되게 피킹을 한다면 줄이 내 손 가운데에 오게 돼요. 근데 가 쪽으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몸 안쪽으로 틀어줘야 돼. 여러분들 베이스 있는 분들은 해보세요. 자, 수직으로 놓은 상태에서 살짝 틀어봐봐. 그러면은 닿는 부분이 어디야? 살짝 요 선생님 굳은 살 생긴데 여기 가 쪽에. 왜 가 쪽으로 닿게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수직으로 놓을 때는 보시다시피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줄 안쪽으로 중지는 더 깊이 들어갈 거고요, 검지는 얕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힘이 달라진다는 거야. 힘이 다르니까 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검지와 중지의 길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일 거예요. 그냥 할게요. 중지가 줄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더 얕게 줄을 지탱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더 얕게 중지가 이만큼 들어왔던 게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이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동일한 깊이만큼 줄에 넣어지고 그 다음에 동일한 힘을 줘서 피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등을 살짝 내 몸 쪽으로 틀어준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뭐야? 검지와 같은 컨디션으로 줄을 중지로도 누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검지가 요만큼 들어왔다면 중지도 요만큼 들어와야 되는 거야. 중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중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칠 거야? 베이스 어떻게 칠 거야? 그죠? 이건 좀 오바예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동일한 힘으로, 동일한 압력으로 피킹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요, 힘을 주는 건데요, 힘을 줘서 줄을 튕겨서 진동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를 지시를 내릴 거예요. 첫 번째는 당기세요, 두 번째는 쏘세요,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당기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은 줄을 피킹하기 전에 이렇게 텐션을 준 상태를 유지하세요. 보이시죠? 치면 안 돼요. 쏘세요 라고 말하면은 마침내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게 될 거예요. 베이스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자, 당기세요, 핫, 쏘세요, 뚱, 중지도 당기세요, 핫, 쏘세요, 뚱. 당기세요 라고 말했을 때와 쏘세요 라고 말했을 때 힘의 차이를 본인이 느껴보세요. 당기세요 다음 쏘세요 라고 말하면은 힘을 더 주시나요? 덜 주시나요? 힘을 빼게 되나요? 해본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빨리 대답해. 더 주게 되죠. 더 주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 굳은 살 난데 여기 있었지. 줄을 깊이 넣게 되면은 힘을 더 줘도 줄의 텐션만 강하게 가해지지 줄을 튕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 쪽에만 넣어 놓은 거야. 살짝만 얕게 줄을 얕게. 그리고 쏘세요 했을 때 힘을 더 주게 되면은 줄은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장력이 있으니까 원래대로 내려가려고 그럴 거야. 줄이 내가 위로 당기니까. 근데 검지 얕은 부분으로 줄을 당기고 있으니까 힘을 더 주면 어떻게 돼요? 서로 튕겨져 나가면서 줄은 진동하고 나는 3번 줄 치면 4번 줄에 쾅 이렇게 닿게 되는 거야. 쾅. 힘을 빼면 안 돼요. 힘을 더 주면서 일시에 줄을 놓아준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오른손 핑거 피킹인 거예요, 여러분들. 줄을 이렇게 때리고 부시는 거 아니고 당겼다가 일시에 놓아주는 작업을 반복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기세요 했을 때 요만큼의 힘을 줬어요. 그럼 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힘을 더 준다. 요만큼 더 주겠지. 그치? 큰 차이가 안 날 거야. 근데 당기세요부터 쏘세요의 힘 차이까지 일시에 만들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힘을 가득 주라는 게 아니라 쏘세요까지의 힘만 착착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쏘세요에 필요한 힘을 역치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모든 피킹은 요 쏘세요까지만 힘을 줘야 돼.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이해가 되세요? 당기세요부터 쏘세요까지 힘을 천천히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 줄에 내 오른손이 닿는 시간이 길어. 그래서 이렇게 뮤트가 생겨요. 그래서 빨리 하라는 거야. 쏘세요까지의 힘을 빨리 주라는 거야. 그래야
베이스 8비트 할 때도 음이 이어지겠죠. 이해되셨죠? 이거를 알고 쳐야 돼요 여러분들. 오른손을 그냥 소리 나네 왕 안돼. 잘 컨트롤 해주는 게 베이스의 덕목입니다. 덕목. 피킹 위치도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 여기? 여기 위치? 오케이. 생방송 오신 분들은 이런 점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알려주잖아. 게다가 후원을 하게 되면요 앞에 뭐가 생겨요. 그거 갖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럴게요. 아니야. 농담이에요. 재밌게 하려고. 농담이에요. 무료로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농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것 중에 이 피킹하는 위치 있죠. 여기서 칠 것인가 여기서 칠 것인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뭘 배웠냐면은 줄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요 브릿지에 새들부터 여기 너트까지였죠. 그러면은 우리 피킹 위치 중에 어디가 장력이 제일 강하겠어요? 브릿지 새들에 있는 곳이 아주 단단하게 고정돼 있잖아. 앞쪽은 상대적으로 더 말랑말랑해요. 자, 그래서 브릿지 쪽에서 뒷 픽업에 엄지를 놓고 피킹을 하게 되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넥 쪽에서 피킹을 해보자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둘의 차이가 뭘까요? 브릿지에서 칠 때는 조금 더 짙고 thick하고 다크한 그런 소리가 나겠죠. 넥 쪽은 좀 더 부드럽고 브라이트하고 살짝 가벼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 그냥 첫 픽업에 나 뭘 여러분이 사운드 디자인해서 할 거 아니잖아. 그죠? 그죠? 이런 말하면 좀 그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코의 그 치킨 같은 거 있잖아. 하잖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발라드를 칠 때는 살짝 앞으로 들갑을 좀 떨어요. 저도 차이가 없진 않지만 여러분은 그냥 앞쪽 픽업에서 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 살짝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들은 내가 검지로 이 부분을 쳤으니까 중지도 가져와서 쳐야지 칠 때. 그래서 뚱빵 하는 분들이 있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대로 당기세요. 여러분들은 베이스 연주 왼손 동작과 오른손 동작에 사용되는 인지적 자원을 최소화해야 돼. 여러분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규칙만 지키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익힌 다음에 디테일을 좀 챙겨야 돼. 처음부터 막 우악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이렇게 안 하시겠지만 정작 중요한 규칙과 원칙, 자세 같은 거를 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제외하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 지금 뭐 알려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손가락 어느 부위에 줄이 닿게 되는지, 너무 깊지도 않고 너무 얕지도 않은 그 선생님 굳은살 나는 여기로 넣으시고, 중지도 마찬가지로 검지와 비슷한 위치에 줄이 닿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려면은 손목을 내 안쪽으로 가져와서 중지와 검지의 길이 차이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8비트 검지 중지를 교체하더라도 동일한 앞, 동일한 소리, 동일한 컨디션, 밸런스가 좋은 소리를 꾸준히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뭐였습니까? 힘을 주는 양과 그 힘을 어떻게 줄 건지. 첫 번째로 피킹을 할 때는 줄을 당긴 상태에서 줄을 놓아주면서 진동을 일으키는데 힘을 더 줘서 내가 줄을 놓친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줄을 놓치겠어? 줄을 안 놓치고 내 손가락이 부러지거나 줄이 끊어지거나 하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짝만 넣고 줄에 힘을 가하다가 딱 치게 됐을 때 서로 튕겨져 나가면서 줄은 울리고 내 손은 그 윗줄 혹은 엄지에 닿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이걸 반복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내가 하면서도 이건 진짜 너무 귀한 강의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3가지 음절을 드릴 거예요.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다, 따, 타. 아니 채팅으로 치지 말고 직접 말해보라고. 다, 따, 타. 자, 여러분들 혀가 어디에 닿아요? 입이 이렇게 있어. 앞, 윗니, 뒤쪽에 닿죠. 동일하게. 근데 왜 달라요? 왜 음절이 달라요? 이 발성기관에서부터 압이 다르기 때문이야. 내가 입에 힘을 줘서 압을 더 많이 주는 게 느껴져요? 다를 발음할 때랑 따를 발음할 때랑 타를 발음할 때랑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피킹도 그렇게 접근을 해야 돼. 내가
손가락을 줄에 닿게 하는 위치는 같아요. 근데 거기서 다름이 결정되는 거는 힘을 주는 게 다른 거야. 그렇게 접근해야 돼. 근데 우리가 다따타를 구분해서 발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20살이라고 치면은 여러분 10살 뭐 5살 때부터 말을 했을 거 아니야. 최소 15년 동안 성대와 발성기관 이 구강 구조를 이용해서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박자에 맞춰서 다따타를 다르게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어. 근데 베이스는 어때? 하루에 8시간씩 6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정확한 위치에 두고 정확한 힘을 주는 연습이 아직 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베이스를 계속 치면서 본인이 느끼시면 돼. 신경을 써야 돼요. 어느 위치에 내가 이걸 대 있고 어느 정도의 힘을 줬고 그 힘은 어느 방향인 것이고 그렇게 쳤을 때 마침내 어떤 소리가 내는지 본인이 느껴야 돼요. 특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독학 많이 하시죠? 독학 하시는 분들은 더 예민해야 돼. 자기 움직임에. 왜냐면은 누가 대신 들어주고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몸을 예민하게 써야 된다고. 소리도 예민하게 들어보시고 어떤 소리가 더 좋은 소리인지 내가 느끼기에, 그리고 그 소리를 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그렇게 연습하셔야 여러분들 효과가 있어요. 왜?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거 베이스 연습 하루에 5시간 6시간 할 수 있어? 매일매일 할 수 있어? 못하잖아. 우리는 연습의 양이 아니라 연습의 질로 가야 돼. 그러려면 느끼셔야 된다고. 본인이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고 어디에 손가락을 대고 마침내 어떤 소리를 내는지를 본인이 느끼면서 해야 연습의 질이 향상되는 거야. 뭐 넷플릭스 틀어놓고 크로매틱 한다고 이거 하지 마. 예? 뚱땅뚱땅 우와 우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성장이 더뎌요. 여러분들 뭐 물론 재밌긴 하지만 본인이 베이스를 잘 쳐지는 게 굉장한 성취감을 주잖아요. 더 어려운 곡도 도전해가지고 어제보다 나은 연주를 하게 되는 게 여러분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저는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론 취미지만 취미로 했는데도 어제보다 낫고 내일은 더 낫고 결국에는 내가 치고 싶은 노래 멋있게 맛깔나게 쳐서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숨통 트이는 순간들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면서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 중에 성적이 저조하다가 좋은 코치를 만나서 갑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난 좋은 코치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믿고 따라오세요. 내가 시키는 거 하시고요. 내 말 믿으시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시면 좀 이렇게 슈퍼땡스나 뭐 이런 거를 좀 아이고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오늘 오른손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피킹의 2가지 종류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짧게 지나가가지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피킹의 2가지 방법은 얼터네이트 피킹과 이코노미 피킹이 있습니다. 얼터네이트 피킹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교차하면서 피킹을 하는 걸 얼터네이트 피킹이라 그래요. 근데 이 얼터네이트 피킹을 사용할 때는 언제냐면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같은 줄을 연이어서 피킹할 때, 지금 3번 줄을 계속 피킹하고 있죠. 혹은 내가 피킹한 줄에서 1번 줄 방향,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때 검지로 쳤다면 2번 줄은 중지가 되고 그 다음은 또 검지로 1번 줄. 두 번째로는 이코노미 피킹이 있는데요. 이코노미 피킹은 무엇이냐면요, 같은 손가락으로 연달아서 피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굉장히 제한적인데요. 이코노미 피킹은 또 다른 말로 레이킹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갈퀴로 끌어오듯이 한 손가락으로 1번 줄 방향에서 4번 줄 이렇게, 이 2가지 핑거 피킹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좀 습관화 시켜야 돼. 자동화를 시켜야 돼.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베이시스트들이 왼손을 보거나 자기 연주를 안 보거나 심취해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오른손만 보면서 치는 베이시스트들은 없습니다. 왼손의 경우에는 포지션을 움직여서 몇 번 줄 어디를 운지하고 정확하게 보면서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연주하면서도 오른손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자동화가 돼가지고 지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그래서 오늘은 오른손만 따로 떼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른손에 드는 인지적 자원을
아주 극단적으로 최소화시켜야 돼요. 얘는 지 알아서 해야 돼. 뭐처럼? 기생수처럼 해야 돼. 기생수 보면은 오른손이 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 기생충이 들어가가지고 막 서로 대화도 해. 막 이렇게 오른손아 밥 먹었니? 이러면 아 배고파 이렇게 한단 말이야. 나쁜 애가 있어? 그럼 오른손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다 으깨져요. 우리 베이스도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왼손 어디를 운지를 한다 그러면은 오른손 알아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에 필요한 인지적 자원을 최소화를 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특히 박자에 맞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방현 연습을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왼손은 그냥 기본 자세 잡으시고요. 오른손 내가 원하는 현을 잘 피킹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 피킹이랑 이코노미 피킹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 조금 더 질 높은 베이스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이코노미 피킹 연주의 예를 알려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사노바를 친다고 해봐요. 보사노바 그러면은 솔 레레 솔솔 레레 솔솔 레레 솔솔 레레 한다고 해봐. 내가 같은 줄을 치거나 현 위로 1번 줄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칠 때는 얼터네이트 피킹을 했고요. 2번 줄 솔에서 내려올 때는 이코노미 피킹을 했어.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솔 레 솔 그치? 솔 레 솔 검지만 사용했잖아. 이코노미 피킹이 왜 필요해? 우리가 3번 줄을 연주하면은 손가락 어디 닿아요? 4번 줄에 부딪히잖아. 이걸 그대로 당기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그죠? 굳이 3번 줄 치고 손가락 바꿔서 중지로 쳐야겠어요?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여기서 드는 오른손의 공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코노미 피킹을 사용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난 의식 안 하고 있어. 지 알아서 해야 돼. 뭐처럼? 기생수처럼 알아서 오른손이 알아서 다 죽여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천천히 목표를 잡고 천천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되려면은 여러분들 그냥 넷플릭스 틀어놓고 넷플릭스 좀 꺼! 연습할 때 넷플릭스를 왜 켜놓고 연습해? 유튜브 꺼! 내가 어떻게 치고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고 마침내 어떤 소리가 났는지를 느끼란 말이야. 넷플릭스 좀 끄고 연습하라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한 오른손 피킹을 좀 강화하고 또 오른손 내에서 본인이 규칙을 가지고 마침내 오른손 피킹에 드는 인지적 차원을 최소화해서 자동으로 수행하도록 결국에는 좋은 밸런스로 일관된 소리를 아름답게 내면서 밴드에서 그 적절한 베이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에 대한 강의를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알려드리고요. 베이스를 좀 더 재밌게 즐기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해서요. 그냥 없다는 게 아니라 있겠지 당연히. 근데 난 궁금해졌네요. 사선 피킹은 처음이네요. 솔직히 많이 연구하신 게 보여요. 아니 난 궁금했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면서도 이제 이게 다 저한테 배우러 오신 분들이 임상실험을 받아주셔가지고 예전에 레슨 받았을 때 쌤은 일자로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분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예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요. 제 클래스에는 이제 정해져 있어요. 좀 엄근진합니다. 여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친절한 베이스 오른손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종비너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